자, 14단원 수열의 합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단원 수열의 합. 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웠거든.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웠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워서 막 공식까지만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SN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써버리냐면 이 SN의 일반함이 AN이라고 했을 때 이 SN이라는 건 이 일반항에다가 1부터 시작하여 SN은 1부터 시작하여 쭈루룩 가서 n번째 항까지 합, 얘를 SN 수열의 합이라고 배웠던 거야. 근데 지금 맨날 이렇게 점점점 뭐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쓰기가 조금 보기 좀 흉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기호로 약속을 해서 쟤를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시그마. 일단 선생님이 써놓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기호로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놈에다가 K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자연수를 다 대입해.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n까지 대입하는 거야. 그걸 전부 다 더한다라는 기호의 표현이에요.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 시그마에 대한 기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여 그놈을 더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시그마는 더한다라는 점을 지금 이렇게 얘를 이렇게 축약해서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선생님이 10까지 2K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떠올려봐.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3이 나오지? 3 더하기 1을 대입해 5가 나오지? 더하기 쭉 가면 마지막은 뭘 대입해? 1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은 10을 대입하니까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놈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주어진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시그마에 대한 기호를 읽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저 기호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지금 연습부터 이렇게 해볼까? 일단 보기 1번 201페이지에 보기 1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시그마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보기 1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시그마 기호 표현하는 방법 먼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점점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점점점. 여기도 점점점 점점점 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점점점이 보이면 얘를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시그마로 계속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점점점을 싫어하는 거야 수학은. 극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 AK를 찾는 거예요. 일반항을 찾는다. 일반항을 찾는다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는 얘를 시그마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일반항. 봐봐. 내가 이놈의 일반항을 찾으면 얘가 A1이 되고 얘가 A2가 되고 얘가 A3이 될 거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K는 1부터 시작해서 AK까지 써주시고요.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얘는 이제 항의 기술 찾는 거야. 항의 기술. 항의 기술 정확히 찾아주는 거야. 그럼 봐봐. 주어진 얘는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부터 10까지니까 10번째 항이지?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2구나 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이놈의 일반항을 찾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10이 되는데 걔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10이 된다는 거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일반항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AK라는 애가 뭐가 되냐면 자, 무슨 수열이야? 1, 2, 3 가는 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몇이야? 1이지. 그러면 K의 개수, N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A 플러스 N-를 기울하면 된다.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로 가르쳐줬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a 플러스 n-1b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이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가 n의 개수가 되고 나머지를 찌꺼기 생각해도 된다고. 두 가지 방법을 써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1 플러스 n-1의 공차 2라고 해서 2n-1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놈의 공차가 몇이야? 2지? 그래서 그냥 바로 2n 이렇게 시작해. 그 다음 1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돼. 그럼 1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거야. 빠른 방법으로. 그럼 다시 공차가 1이야. 맞니? 그러면 k의 개수가 1이야 이렇게. 그 다음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놈의 일반항은 뭘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맞아.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해보자. 일반항은 공차가 3이에요. 그래서 3k 써주시고 1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3k-1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일반항 구하는 방법, 빠르게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갑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ak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 써. 자 어디까지야? k에 뭐를 대입한 거야? 9를 대입한 거지? 맞아? 9까지 다 없어주면 돼. 이해되니?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2 더하기 2 대입한 5 더하기 마지막 9를 대입한 26까지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도 시그마로 표현해주시면, 자 이놈의 일반항은 여기 일반항이 이쁘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마지막에는 일반항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4 나오고 하잖아. 얘가 일반항 바로 an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의 k제곱에 n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마지막은 n에서 끝나니까요. 자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 일반항이 이쁘게 나와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여기다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3 대입하면 3 곱하기 4가 되니까 일반항이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을 써주시면 얘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정의가 뭐냐면 시그마는 그냥 이놈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여 더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바닥 먼저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든 아니면 그냥 뭐 저거는 뭐 가능하게 받아주면 상관없어요. 이거를 모으는 거라. 그래서 x와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알아서 이거 넣어가고.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책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여기 수열의학 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공식들이 있거든. 수원이 어려워 얘들아. 수원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외우라고 해요. 외우라고 하고 외우고 적용할 때쯤 또 다른 단어에서 또 외우라고 하고. 수원이 어려워. 근데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할 거는 수열의 합의. 일단 첫 번째로는 시그마의 성질부터 조금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할 거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만 일단 얘기하죠. 얘가 시그마는요,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분리하고 합체가 가능해요. 자, 다시 시그마는 주어진 이런 형태가 분리도 되고요. 이렇게 분리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합체도 가능합니다. 분리도 되고요. 합체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얘들아 출판 집중. 자, 이거를 시그마의 정의가 뭐냐면, 선생님이 시그마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시그마의 답부터 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그마의 정의는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얘를 써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랑 어디까지? 마지막 n까지 대입한 걸 더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인 거야. 저 시그마의 정의는 이런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이 오른쪽도 천천히 써보면 이 시그마를 풀어보면 얘는 1을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거랑 n까지 대입한 걸 더한다. 얘가 이 시그마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 뒤에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를 더한다. b1 더하기 b 더하기 n까지를 더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게 맞아 아니야? 맞지? 왜? 여기도 A1, A2, A3, AN까지 있고 여기도 A1부터 AN까지 있고 여기도 B1, B2, BN까지 있지? 여기도 B1, B2, BN까지 있지? 이 둘은 같다는 거죠. 결론, 시그마는 분리가 되고 합체가 가능합니다. 단, 더하기랑 빼기의 경우에 대해서만 분리 합체가 가능해요. 시그마의 특징이야. 시그마는 분리 합체가 가능하다. 됐니? 자, 두 번째. 자,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C는 상수야. 자, 여기 AK에다가 C가 곱해지는 저런 형태에 대해서는 이 상수를 앞으로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상수를 앞으로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증명을 해보면 봐봐. 이 시그마 내가 한번 풀어볼게. 그럼 여기다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한다. 이게 시그마의 개념이라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점점점 CA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면은 C는 여기다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C 곱하기 2다. 그러면 C에 얘는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점점점 AN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고. 이 둘이 같아 달라? 같지? 즉 시그마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게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시그마에 대하여는 상수가 이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에 대하여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랑 자, 봅시다. 시그마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플러스 빼기는 이게 합체가 되고 분리가 되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하지만 곱하기는 안 돼. 보여줄게. 자, 그럼 곱하기가 안 되면 당연히 나누기도 안 되겠죠. 왜 나누기는 곱하기에 없으니까. 맞니? 곱하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누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곱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점점점 마지막 n을 대입한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의 곱을 의미하고요. 합을 의미하고요. 곱하기 얘는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유로, 자, 여기에서는 A1, B2 이걸 곱하기 A1, B2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기서 A1, B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시그마는 곱하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얘가 시그마의 성질이 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가 분리가 되고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시그마의 성질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시그마 공식.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시그마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K는 1부터 N까지 C라는 이걸 한번 볼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가 뭐냐면 시그마는 더한다라는 거거든.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태까지는 K에다가 대입할 게 1, 2 대입할 게 있었어. 근데 얘는 K가 없잖아. 맞아? 사실 이 뒤에 0이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K 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C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C가 나오고 3을 대입해도 C가 나오고 마지막 가서 N을 대입해도 C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는 C가 몇 개 있을까? N개. 왜?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까지니까. 그러면 1부터 N까지면 N에서 1을 빼고 1을 더해야 되지? 양쪽에 등가 붙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N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가 N개 있으니까 C 곱하기 N이라고 해서 CN 이러한 공식이 새로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무슨 말인지 돼? 자, 이거 한번 예제해볼게. 자, 예제가 아니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N부터 N까지 C. 자, 이거 뭘까? C라는 애가 K에다가 N부터 N까지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뭘까? C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N부터 N까지니까 N-M 더하기 1개가 있는 거예요. 봐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 0 곱하기 K가 있다고 생각하면 K에 M을 대입해. 그럼 C. 맞아? 그 다음 N 플러스 1을 대입하겠지? N 플러스 1을 대입하기 언제까지? N까지. 맞아? 그러면 M부터 N까지지. 몇 개? N-M 더하기 1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1이. 자, 그래서 얘는 C라는 게 그냥 정리. C의 개수, 이 상수의 개수를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라는 애가 N-M 플러스 1개가 있어야 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그마 공식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K는 1부터 10까지 8 이런 거 한번 해볼까? 8이라는 게 몇 개 있어? 10개 있다고 있는 거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이 10개 있다. 80 이렇게 더 써줘야 된다고. 이름이 무슨 말이지? 자, 그리고 시그마 K가 뭐 3부터 35까지 2. 자, 그럼 K가 몇 개? 아, 2가 몇 개 있어? 3부터 35니까 여기서 여기 빼고 1을 더해야겠지? 맞아? 그럼 2라는 애가 몇 개? 33개의 물질까지 됐습니까? 이게 시그마 공식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는 얘를 사실 구할 수 있잖아요.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고. 자, 얘를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 맞니?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니까 1 플러스 n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러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k가 오면 걔는 이러한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여기에 k가 오면 여기 이러한 공식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봐봐. k는 1부터 뭐 16까지 내가 3k라는 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이 3은 앞으로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지. 앞으로 빼. 그리고 여기 k 있어. 이래니? 그러면 3 곱하기 이게 공식이야. 2분의 n 플러스1라는 공식.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자, 하나 더. 자, 봅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얘를 보면 얘는 3부터거든. 3부터. 자, 근데 우리가 공식을 쓸 때는 항상 공식은 여기가 1부터만 공식이 가능해요. 1부터만. 자, 그러면 얘를 3부터니까 공식을 못 쓰기 때문에 주어진 얘를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1부터로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 얘는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지. 근데 얘는 3부터 10까지 대입한 거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에서는 1하고 2를 대입한 걸 빼주면 얘랑 똑같아지겠네. 얘가 의미하는 건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잖아.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잖아. 맞아? 근데 3부터니까 1하고 2를 대입한 건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후 1부터로 만든 이유는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얘가 일단 시그마 공식 두 번째입니다. 더 있어. 근데 일단 이거 한 번 더 찍고 칠판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랬다가 나머지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지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좀 전에 여기 K가 왔을 때, K가 왔을 때 뭐였지? 외웠어? 뭐였니?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왔다. K가 왔을 때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왔어. 자, 이 K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n의 제곱 이거거든. 얘를 열심히 막 정리를 해보면 사실 주변법이 따로 있지만 그냥 정리했다고 할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 k제곱이 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암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 나는 문제에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10 뭐 2의 제곱 이걸 풀라고 나왔어. 그러면 초중딩도 어떻게 풀어? 제곱하고 제곱해서 다 더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시그마로 바꿔오면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는 공식이 이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는 6분의 n 자리에 1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12 곱하기 13 곱하기 25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공식 하나만을 가지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네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것 또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얘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서 n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주어진 얘를 막 열심히 정리를 해보면 이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제 봐봐 얘들아 잘 봐.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거든. 이런 문제를. 자, 근데 공식을 활용하려면 항상 중요한 건 여기가 1부터 시작해야지만 나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3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유리야 다 날라간다 수원. 집에서 아직 뭐하러 왔어? 집중하세요. 자, 그럼 얘는 지금 3부터 시작하니까 공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부터 시작하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그냥 일단 1부터라고 시작을 하자. 맞니? 하지만 1의 세제곱하고 2의 세제곱은 사실 없으니까 걔네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주어진 얘를 이제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에 이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9를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그마 공식입니다. 따라오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k는 1부터 여기 n까지 여기 지수함수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형태가 왔어. 얘가 지수함수의 형태가 왔습니다. 전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하면 a고 2를 대입하면 a 제곱이고 3을 대입하면 a의 세제곱이고 마지막 n을 대입하면 a의 n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수함수가 왔을 때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등비수열 합 공식을 한번 써보면 공비가 a인 게 보이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a인 거 보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공비의 항의 개수 n개죠?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보면 공비가 몇이야? 공비
공비는 이 지수함수의 밑 3의 제곱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공비는 9야. 자, 얘는 공비가 9예요. 자, 그다음 초항 찾아볼까요? 초항. 초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초항이 되겠지. 헷갈리면 써봐야 돼. 헷갈리면 얘는 1을 대입하니까 3. 3의 세제곱 점점점 가서 3의 19제곱.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란 말이야. 맞니? 첫 번째 항 초항은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항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1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가지고 등비수의 합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등비수의 합공식을 가지고 얘네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수렴 공식이야. 수렴 공식. 그럼 잘 봐. 자, 마지막 딱 한 줄만 더 쓰면 일단 개념은 끝이에요. 자, 봐봐. 내가 시그마에 대한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공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공식을 써주는 거야. 근데 공식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때는 정의를 활용하여 전개하는 거예요. 정의를 활용하여 전개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시그마의 정의가 뭐야? 시그마의 정의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 더한다. 더한다. 공식이 아니면 정의를 가지고 전부 다 전개해서 직접 더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공식이 뭔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나열해보면 잘 봐. 1부터 뭐 n까지 여기에 상수가 와도 됐고요. 상수 공식 C가 n개 있다 이렇게. 그 다음 K가 와도 됐고요. K제곱이 와도 됐고요. K세제곱이 와도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지수함수 형태가 와도 됐습니다. 마지막은 지수함수 형태. 이 형태가 모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 형태는 어떻게 구했다?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구했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십니까? 풀이가 이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그마는 공식이 아니라면 하나하나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마지막 예 여기 쓸게. 자, 이런 애가 나왔어. 이런 애.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잘 봐. 여기는 이런 애는 공식이 있어 없어? 지수함수니까 있긴 한데 지수함수가 있긴 한데 이건 없다고 그냥 얘기할게 얘들아.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는 얘는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상수 2라는 애가 있잖아. 왜냐면 주어진 얘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거든. 얘는 k는 1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1의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2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야.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가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주어진 얘는 2라는 애가 100개 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뒤에 0 곱하기 k가 생겼겠다. 아까 얘기했어. 얘는 200 바로 써주는 거야. 근데 얘는 공식이 없어. 맞아? 그럼 어떻게 하자? 하나하나 나를 하자.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니까 1.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1. 이런 게 100개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다 더하니까 0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모른다면 하나하나 나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이만큼만 알고 있다. 됐습니까? 정리. 자, 14-1번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자, 1번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3k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걸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판단할 건 공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동민아, 공식이 아니야. 나누면 공식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얘는 지수함수고 여기는 얘는 k가 보이니까 공식이 맞다라는 거야. 보여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쪼개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로 쪼개. 따라오니? 근데 여기서 이 3은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었잖아. 그러면 공식이 맞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공비가 몇이야? 공비 바로 찾아야 돼.
2 바로 찾아야 돼. 그러면 공식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겠지? 첫 번째 항 찾아주고 항일수 몇 개야?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이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 3 곱하기 k에 대한 공식이 뭐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공식은 그냥 외워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푸는 틀 자체를 봐야 된다고 얘들아. 공식은 그냥 공식일 뿐이야. 알겠니?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더하기 1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더하기 1 자, 3이네. 자, 생각 잘 해보자. 잘 해보자. 자, 일단 어이구. 자, 왼쪽에 있는 항을 보면 1부터 n까지지. 근데 얘는 3부터 n까지지. 맞아? 그러면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3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빼버렸어. 그럼 뭐가 나와? 1하고 2를 대입한 것만 남겠지?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 자, 내가 ak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대입한 거야. 근데 얘는 3부터 시작해서 n까지 대입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빼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남는다. 1 대입하고 2 대입한 것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한 것만 남는 거야. 1을 대입하면 1의 세제곱 더하기 1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더하기 1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3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승아야 시그마 저 ak가 4래. 그럼 얘는 뭐야? 지가 4래. 그럼 얘는 저걸 제곱하면 되니? 안 돼. 시그마는 곱하기가 성립도 안 해. 안 해. 이걸 두 개 곱한다는데 얘가 아니야. 시그마 곱하기가 성립 안 한다. 이게 딴 얘기야. 문제 보면 8이라고 나오지? 이게 다른 얘기예요. 시그마는 곱하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냐면 나는 ak하고 ak 제곱을 알고 있는 거야. 얘를 전개해보면 9ak 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12ak 더하기 4 이렇게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시그마 안에 있는 거니까 다시 표현을 해보면 9를 앞으로 빼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제곱 더하기 12를 앞으로 빼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주어진 얘가 뭐래? 8이래. 답은 9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4 더하기 4라는 게 10개 있다. 4라는 게 10개 있다. 이걸 풀어주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네는 공식이 아니잖아. 공식은 k제곱 전에가 와야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4-2번 갈게요. 14-2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14-2번에다가 일반항 찾기라고 써놔. 일반항 찾기. 14-2번에 일반항 찾기 써놓습니다. 그리고 3번에다가 별표 치면 되겠네. 3번에다 별표. 어려워요, 여러분들. 3번. 3번을 드럽다 못합니다. 진짜 못한다. 자, 보자.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놈에 대하여 첫 번째 항부터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놈의 첫 번째는 일반항을 찾아. 일반항 찾기. 찾은 다음에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 찾는 거에만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면 된다고. 자, 이놈의 일반항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야. 전개하는 게 아니야. 자, 이놈의 일반항 찾을 때 앞에 있는 거 따로 해서 일반항 먼저 찾자. 그러면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이야. 그럼 일반항 뭐야? 그냥 K가 되겠지? 이건 너무 쉽지? 그래서 일반항 얘는 K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찾자. 자, 뒤에 있는 거 찾으면 2, 3,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공차가 몇이야? 1이지? 2, 3, 4니까 공차가 1이지? 그럼 K 개수가 뭐야? 1이잖아. 뒤에 있는 놈은 K 개수 마찬가지로 1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이 2야. 그러면 1을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뒤에는 K 플러스 1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는 방법. 공차가 1이니까 K 개수가 1이다. 다음 첫 번째 항 1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1 대입해서 1 곱하기 나오고 2 대입해서 2 곱하기 3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이걸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로 바꿀 수 있고요.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공식 써버리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정리까지 하자. N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얘로 묶어버리면 6분의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고요. 정리하면 자 6으로 통분해봐. 그러면 6분의 2N 플러스 4가 나와. 그럼 약분해. 그럼 3분의 N 플러스 2가 나와. 결론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똑같이 풀게. 자 일반항 뭘까? 고민해봐. 첫 번째 항은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 그 다음은 5의 제곱.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위에 2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제곱인 거 따라오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몇이야? 2지? 그러면 K의 교수가 뭐야? 2K 써. 그 다음 1을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돼. 첫 번째 항 1이니까. 그럼 1 대입해서 1 나오려면 뒤에는 마이너스 1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제곱을 해볼게. 따라오세요. 얘가 일반항인 겁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찾았으니까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일반항 찾았으니까 이거를 시가로 바꿔서 다시 K는 1부터 N까지 2K-1의 제곱 이걸 풀면 답이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고요. 주어진 저 공식을 가지고 다시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자 이음의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 자 봐봐. 이놈의 일반항을 생각하면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1 더하기 10,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얘는 일반항 자체가 지금 이거 무슨 수열인 것 같아? 등비수열이지. 근데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일반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다시 얘는 1, 첫 번째 항이 얘, 두 번째 항이 얘, 세 번째 항이 얘야. 근데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합의 형태로 생겼지.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일반항인 거야. 이놈의 일반항이 어려운 이유는 이놈의 일반형은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일반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얘기해보자. 내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3개가 필요해요. 3개. 첫 번째 항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가 필요해. 맞니? 그럼 잘 봐. 첫 번째 항의 특징을 보면은 초항은 1이야. 두 번째 항의 특징도 초항은 1이지. 세 번째 항도 초항은 1이죠. 그러면 K번째 항은 초항이 1이겠지. 그래서 일단 초항은 1로 고정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뭐 공비라는 게 딱히 없어. 근데 여기 두 번째 항은 공비가 10이지. 얘는 공비가 10이지. 얘도 공비가 10이지. 그럼 K번째 항도 공비는 10이 되겠지. 따라와.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1개, 두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2개, 세 번째 항은 3개. 그러면 K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K가 되겠지. 항의 개수가 K가 되는 거야. 이거의 합 자체가 AK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K를 구하면 AK는 어렵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가 AK라고. 얘가 AK라고. 정리하면은 9분의 1에 10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이게 답이 아니라 내가 구하려는 답은 뭐야? 시그마 얘를 1부터 10까지 더해야지 답인 거잖아. 1부터 10까지 얘를 쓰는 겁니다. 9분의 1에 10의 K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얘는 지수함수 형태니까 지수함수 공식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얘는 상수니까 저 상수 공식 쓰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먼저 합시다. 자, 얘는 지수함수니까 등비수학 공식 쓰는 거야. 그럼 공비가 몇이야? 공비 10 보이지? 바로 간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니까 9분의 10이 첫 번째 항. 그 다음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지?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 빼기 9분의 1이라는 게 10개 있다. 9분의 1이라는 게 10개 있다. 이 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알겠니? 세 번째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일반항이 되고요. 그거를 구해주신 다음에 걔를 다시 시그마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라고. 알겠니? 자, 넘어가서 14-3번 갑시다.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아직. 자, 줍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K가 N제곱 더하기 2N이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 3K를 구하라. 2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 플러스 1분의 N이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14-3번에 별표 5개. 별표 5개. 그리고 써.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썼나요? 그 다음 13-7이라고 써. 13-7. 그리고 12-10. 13-7, 12-10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요. 봐봐. 여기는 이 시그마를 보면 얘들아 세파 집중. 이 시그마를 보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N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즉 얘가 뭐야? SN이야. 근데 너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얘를 SN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SN이라고 못 읽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앞에서 이미 풀었던 문제인데 쟤를 SN이라고 못 읽어서 못 푼다고. 그럼 이 문제 사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이런 문제라고. 그럼 난 SN을 알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이놈의 일반항 AK,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SN-SN-를 통해서 AN을 구한다. 다음에는 n이 2보다 큰 때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A를 이렇게 따로 구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갑니다. 얘는 n제곱 더하기 2n에서 빼는 거야. n-를 대입한 거야. n-를 대입한 걸 빼는 거야. 이렇게. 되나? 맞나요? 자,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얘가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n이 2보다 큰 때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되니까 A1은 S1이랑 똑같은데 걔는 3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얘야. 근데 첫 번째 항은 3이거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지? 그럼 합체가 돼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두 번째 항부터 얘야.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야.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합체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SN을 가지고 우리는 AN을 2n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대입해도 나오니까 얘를 합체를 할 수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AN을 구해주시고, 문제에서는 A3K를 물어봤으니까 A3K는 n 대신에 3K를 대입한 6K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끝났어. 끝났어. 자, A3K를 구했으니까 얘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K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6K 제곱 플러스 K가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K 제곱하고 K는 공식이 맞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K 제곱에 대한 공식은 6을 앞으로 빼. 일단 6 곱하기 6분의 n에 그쪽 봐야지.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k에 대한 공식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써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 아래 똑같아. 얘를 보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얘는 SN은 n 플러스 1분의 n이구나 라고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SN을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AN을 알 수 있다는 거지. AN은 SN-SN-1인데 얘는 n이 2보다 큰 때 성립하고 A1은 S이다.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n이고 얘는 n분의 n-1이 되니까 계산을 하면 n에 n 플러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이 돼서 n에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an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A1 구해서 합체가 되는지 보자. A1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A1은 2분의 1이야. 자, 1 대입해봐. 2분의 1이 나오지? 합체가 되면 안 돼? 되네. 합체가 되네. 결론. AN은 그냥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AN을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 갑니다. 주어진 쟤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의 역수야. 이거의 역수야. 이렇게 써주면 되고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더하기 n이 된다는 거죠. K일 텐데 여기가 K죠. 이렇게 K입니다. 저는 공식성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아까처럼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저놈을 SN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4-4번 갑니다. 14-4번 14-4번 지웁니다. 자, 14-4번에다가는 써놔. 상수와 변수 구분. 상수와 변수 구분 이렇게 써놔. 14-4번 상수와 변수 구분.
보자. 자, 일단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시그마를 보면 K가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 K가 변수지. 이 L제곱은 뭐로 보여야 돼? 상수로 보여야 돼. 상수로. 헷갈리면 한번 써볼까? 자, 1 대입하면 3의 K 곱하기 L제곱. 1. 2를 대입하면 3의 제곱 곱하기 L제곱.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곱하기 L제곱. L제곱은 변하지 않는 상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L제곱이라는 상수는 시그마는 상수를 앞으로 빼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예를 계산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L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의 K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써봤더니 주어진 얘가 공식이 아니야. 맞지? 왜? 실수함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등비수를 합공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따라와. 풀어보면 L제곱 곱하기 자 공비 뭐야? 3이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지? 3 그리고 3의 항이했어.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계산하시면 2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의 L제곱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안에 있는 시그마를 풀었더니 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그마를 보니까 이번에는 L이지? 맞아? 그럼 이 L이 변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얘는 뭐야? 상수지? 앞으로 빼. 그러면 이 L제곱은 이제 공식이지? 저 K가 L로만 바뀐 거잖아. 공식이야. 6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란 공식이야. 그러면 끝. 답은 2분의 3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를 상수 앞으로 빼고 L제곱 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주어진 쟤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갑니다. 자, 볼게요. 원진아. 봐봐, 원진아. 자, 내가 이 시그마 풀 거야. 변수하고 상수를 구분해야 돼. 여기서는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야? K하고 L 중에. K가 무슨 변수, L. 상수 변하지 않으니까. 맞니? 그래서 이 공식을 쓸 때는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상수니까 저기에는 저 상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 2분의 N 플러스 1 공식 써주시고 얘는 L이라는 게 10개 있다 이렇게 가야지. 상수 공식. 맞아. 그래서 얘는 10L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따라오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55야. 그럼 다시 가자. 얘는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55 더하기 10L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끝났어. 55라는 거 상수지? 55가 10개 있다. 55 곱하기 10 더하기 10 앞으로 빼시고 L 공식 2분의 N에 L 플러스 1 2분의 N에 L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자, 보자. 3번이 이제 조금 헷갈릴 것 같아. 3번이. 자, 일단 주어진 이 시그마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얘는 공식은 맞아. K라는 공식은 맞거든. 근데 우리 공식은 1부터 시작해야지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우리가 공식은 맞는데 공식은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1부터로 먼저 바꿔주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먼저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L부터 시작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야 돼? 1부터
L-1까지 대입한 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나요? 숫자로 보면 안 헷갈리는데 문자로 보면 헷갈리나요? 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1부터 7까지 뭘 빼야 돼? 1부터 2까지 빼는 거 아니야? 왜? 3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빼야 돼. 그럼 얘는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빼야 돼. L-1까지 빼야 된다고. 맞아. 여기 똑같이 K는 1부터 L-1까지 빼야 된다고. 따라오니? 하나 작은 것까지 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 수 있어. 공식으로 갑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자, 얘는 2분의, 자, 원래 공식은 2분의 여기 n 대 n 플러스 1이야. 근데 n 자리에 l-1이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 l-1 곱하기 n 대신에 n-1이 들어갔으니까 l 이렇게 이런 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시그마를 정리하니까 시그마 L은 1부터 N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나왔고요. 마이너스 2분의 L에 L-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답을 낼 때는 봐봐. 얘는 상수로 보이시나요? 왜? L에다가 대입하고 있으니까 얘는 상수로 보이셔야 돼. 그러면 얘는 상수라는 게 N개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얘는 2분의 L제곱 2분의 L이지 똑같이 공식을 써준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우고 있죠? 맞아요? 내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 뭐라니까 생각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4-5번 갈게요. 14-5번 공식 X 써놔. 얘들아 14-5번에 공식 X 공식 X. 그럼 시그마는 공식이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를 활용한다. 즉 더한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직접 더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 하면 끝이야.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공식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왔네. 자, 보자.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K제곱, K세제곱 또는 지수함 이런 형태야. 공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루트 3분의 루트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99를 대입하니까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계산하려고 보면 일단 유리화를 해야겠지. 얘는 부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 그러면 부모가 1이 되니까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것들, 지워지는 것들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져요. 즉, 다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면 항상 대칭적으로 나와요. 대칭. 얘는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지? 그럼 여기도 뒤에서 두 번째 게 남아요. 이 루트 100을 지워주려면 마이너스 루트 100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100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써보니까. 맞아? 그래서 답은 10 마이너스 1,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풀면 답은 9가 나온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 공식이 아니면 그냥 대입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도 똑같아요. 그 아래 똑같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14-6번 부분분수 써놔. 부분분수. 얘들아 마지막 문제야. 14-6. 그 뒤에는 안 할 거야. 대차 수열 이런 거는 뭐 교과과정 아니니까 그냥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은 14-6번까지 마스터할 겁니다. 자, 14-6 부분분수 쓰세요.
자,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이놈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입해서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대입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는 없거든. 일단 이거는 하나의 유형이야. 부분분수. 그래서 일단 부분분수라고 해서 공식을 먼저 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요. a 곱하기 b분의 1, 즉 분수의 곱하기의 형태가 분수의 곱의 형태가 얘가 분수의 빼기 형태로 바뀌어요. 분수의 빼기 형태로 바뀝니다. 보세요. 그럼 내가 얘를 빼기 형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이 좌변한 부분이 똑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걸 통분을 해보면 얘는 a, b 분의 b 마이너스 a가 돼. 자, 근데 이 좌변한 부분이 똑같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놈을 b 마이너스 a분의 1로 나눠주면 지워져서 좌변으로 똑같아지는 거지. 얘가 부분분수 공식이에요. 쓰세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뀐다. 부분분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세팅이 뭐냐면 봐봐. 이 분수의 곱하기 형태를 이 공식을 활용해서 먼저 빼기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럼 바꿔볼게.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꿔. 얘를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 빼니까 여기 밖에 2분의 1이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형태는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릴 수 있고요.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n을 바로 대입하지 말고 n-1까지 대입한 거 써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 어떤 게 지워지고 어떤 게 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3분의 1 지워질 거고 4분의 1 여기 나오는 4분의 1이랑 지워질 것 같아. 근데 얘하고 얘는 지워져 안 지워져? 절대 안 지워져. 왜?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없고 마이너스 1도 없다라는 거지. 즉 얘하고 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지워버리면 얘네는 다 지워져요. 왜? 라고 물어보면 써보니까 그래 라고 밖에 못해. 근데 팁은 항상 앞에 거 남기면 대칭적으로 남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으면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남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답을 낼 때는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 아래 마지막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웁니다. 자, 14-6에 2번 갈게요. 14-6에 2번. 자, 볼게요. 자, 이걸 구하라는 문제야. 자, 일단 시그마에 대해서 얘 보니까 얘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지 말고 공식 씁시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나는 AN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AN을 아니까 이제 대입할 수 있겠네. 자, 대입해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분의 K에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
분의 1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6을 앞으로 뺍시다. 자 얘가 무슨 문제냐면 분수의 곱하기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부분 분수, 분수의 곱하기 형태는 빼기 형태로 바뀐다. 공식 쓰는 겁니다. 자 공식 써주시면은 6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공식 써. k 빼기로 바뀐다. 빼기로 바뀐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뺀 걸 다시 나눠준다 이렇게요. 이 공식으로 바꿔. 그 다음 시그마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가서 n 대입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정리하면 지워지고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하나 남았기 때문에 뒤에도 하나가 남겠지. 답은 6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수열 합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뒤에는 어차피 그냥 볼 필요가 없어. 빠졌는데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수열하기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여기까지 기본 유제 그리고 RPM 잘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PM 잠깐 올까 얘들아. RPM 141페이지 잠깐 오시면 거기 유형 14, 15는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RPM 141페이지에 유형 14, 유형 15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유형 12, 13도 안 하셔도 돼요. 군수열 저것도 안 하셔도 돼요. 유형 12, 13도 빼고요. 유형 11까지 시그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17번부터 과제 1017번부터 1079번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정석은 14남은 기본 유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이거 대충금만 하지 말고 다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입니다. 플러스 등비결 오답 해보시면 되겠죠? 어제는 저렇게